1편, 회색빛 세상, 보이지 않는 벽. 나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15, 거울 속 내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메말라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쁨이나 슬픔 같은 뚜렷한 색을 가진 감정을 느껴본 기억이 너무 아득할 뿐이었다. 하루는 정교하게 짜인 시간표에 따라 흘러갔다. 아침 6시 기상, 학교, 학원, 그리고 자정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나의 동선은 집과 학교, 학원이라는 세 개의 점을 잇는 삼각형 안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거대한 통제구역이었고 나는 그 안에 모범적인 수감수였다. 창밖의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러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새로운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두꺼운 방음 유리창 너머의 풍경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소음이었다. 내게 허락된 것은 오직 책상 위에 네모난 세상뿐이었다. 교과서와 문제집이 나의 유일한 장난감이었고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놀이였다. 부모님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만화책은 뇌를 썩게 하는 마약이고 컴퓨터 게임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했다. 텔레비전 속에서 현란한 화면이 스쳐 지나갈 때면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듯 미간을 찌푸리며 채널을 돌리셨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법과 경제에 관한 두꺼운 책들만 가득했고 그곳에서 재미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그어놓은 선은 절대적이었고 그 선 안은 안전했다. 선 밖의 세상은 위험하고 불결하며 오직 실패만이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일 뿐이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은 저마다의 세상에 대해 떠들었다. 어젯밤에 본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 새로 나온 가수의 춤, 주말에 본 영화.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었다. 나는 그저 책상에 앉아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척 귀를 막았다. 그들의 활기는 나의 회색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란스러움이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성벽처럼 높아진 그 벽은 어느새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나름의 평화를 누렸다. 고민할 필요도 선택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성적에 대한 점검으로 채워졌다. 이번 모의고사는 지난번보다 5문제 더 맞춰야 한다. 알겠니? 네. 학교에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공부에 방해되는 건 전부 독이야. 독. 네. 나의 대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뿐이었다. 나는 이 회색빛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벽 안은 답답했지만 동시에 포근한 자궁속처럼 안전했으니까. 나는 그 안전함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었다. 적어도 그날 친구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2편, 금지된 낙원, 용산. 내 또래 아이들에게 용산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소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종의 고유명사. 어른들의 눈을 피해 비밀을 공유하는 성지이자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신세계. 금지되었기에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낙원. 물론 나에게 용산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던 것은 초등학생 때였다. 사촌형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르다 큰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때 큰아버지의 입에서 용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 그런 쓸데없는 건 어디서 배워와서. 필시 용산 같은데 드나드는 불량한 놈들이랑 어울리는 게지. 거긴 애들 영혼을 갉아먹는 곳이야. 그날 이후 나의 머릿속에 용산은 악의 소굴과 동의어로 각인되었다.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유해 매체의 총본산. 아이들을 현혹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용팔이라는 마물들이 득실거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나의 작은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용산에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아이들의 정신을 좀먹는 독약과 같다고 늘 말씀하셨다. 학교 복도나 교실 구석에서 아이들이 용산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치 범죄 계획을 엿들은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조립이니 업그레이드니 하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나열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와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용산은 직접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부품을 파는 기적의 장소였다. 펜티엄,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나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그들이 떠드는 낙원과 내가 부모님께 들은 지옥. 같은 장소를 두고 이토록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주 희미한 위화감을 주었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으니까. 나는 용산을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렸다. 마치 금기된 주문처럼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나 자신이 불량한 아이가 되는 것만 같았다. 그곳은 나와는 영원히 상관없어야 할 금지된 낙원이었다. 나는 나의 회색빛 세상이 그 어떤 원색의 유혹에도 물들지 않기를 바랐다. 나의 벽은 단단하고 안전해야만 했다. 3편, 반 친구의 유혹, 첫 번째 균열. 평온하던 나의 회색빛 세상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은 점심시간의 소란스러운 교실 안에서였다. 햄버거 빵 부스러기와 플라스틱 우유갑이 널브러진 책상들 사이로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윙윙거렸다. 나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영어 단어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고 나의 평화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익숙하고 안전한 행위. 야, 강준우, 이것 좀 봐. 대박이지. 그 평화를 깨고 다가온 것은 같은 반 친구인 철민이었다. 녀석은 어제 새로 나온 게임 잡지를 보물처럼 펼쳐 보이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철민이는 반에서 가장 활기찬 아이 중 하나였다. 나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듯한 녀석이었다.
그가 내민 잡지 표지에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거대한 화염검을 치켜들고 있었다. 배경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고 기사의 눈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듯한 결연한 위지가 푸른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강렬한 원색의 향연. 그 그림은 단순한 종이 인쇄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웅의 초상화처럼 보였다. 순간적으로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단어장에서 눈을 떼고 그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번 주말에 용산 갈 건데 너도 같이 안 갈래? 철민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용산. 금지된 그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자 나는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생님이라도 들었을까봐 혹은 다른 누군가가 듣고 부모님께 이를까봐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용산. 되묻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내 안의 경보 장치는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위험, 접근 금지, 악의 소굴. 부모님이 수년간 내 머릿속에 새겨놓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그래, 용산. 이번에 이 게임 창세기전 외전 나온 거 시연해도 한대. 구경만 해도 꿀잼일걸. 철민이와 그 주위에 모여든 아이들은 이미 그들만의 낙원으로 떠날 계획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팬티엄이니 부독하드니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들이 오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순수한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언어, 다른 세상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반짝이는 눈과 상기된 볼. 그 생동감이 부러워서 나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단호하고 칼같이. 머릿속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경고음처럼 울렸다. 안 돼. 난 주말에 학원 가야 해. 거짓말은 아니었다. 주말에도 나의 일정은 빈틈없이 짜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위험,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번쩍이고 있었다. 그 벽을 넘을 생각조차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다. 철민이는 에이, 재미없게 라며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지만 더는 권하지 않았다. 내가 범생이라는 사실은 우리 반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 녀석에게 나는 함께 놀기에는 너무 다른 종족이었을 것이다. 대화는 시시하게 끝났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단어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더 이상 까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보았던 잡지 표지의 화염검을 든 기사뿐이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내 머릿속에서 철민이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일까? 그 애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단단하던 회색빛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불온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문은 독초처럼 끈질기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사편, 시스템, 당신의 성장을 염원합니다. 거부감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용산은 위험한 곳, 불량한 곳, 나쁜 곳.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이 힘을 잃고 있었다. 그 주문의 반대편에서는 선명한 색을 가진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철민이의 빛나는 눈동자,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을 불태울 듯 타오르던 기사의 화염검. 그것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생동감이었다. 나의 회색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정의 원색. 뒤척이기를 수십 번, 시계 초침 소리가 뇌를 긁는 것처럼 유난히 거슬리는 밤이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리릭, 금속성의 기계음과 함께 눈앞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빛났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솜털이 쭈뼛섰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허공에 내 방 천장과 벽지가 비쳐 보이는 반투명한 푸른색 창이 떠 있었다. 그것은 현실의 풍경 위에 덧씌워진 또 다른 차원의 창문처럼 보였다. 크기는 내 얼굴만 했고 테두리에서는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뭐야, 헛것인가? 잠결에 꾸는 꿈인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걸까? 나는 눈을 비볐다. 세게 비볐다. 눈꺼풀이 아릴 정도로 문질렀지만 푸른색 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두운 방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 안에는 기계적인 느낌의 글자들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시스템이 당신의 성장을 염원합니다. 잠재된 주체성을 일깨우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공포와 경이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주체성, 성장.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나는 언제나 수동적인 존재였다.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고, 정해진 길을 가는. 그런 나에게 주체성이라니.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 하지만 만지려고 하자 손은 허공을 통과할 뿐이었다. 홀로그램, 환각,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내 지식 안에 없었다. 그리고 창 아래쪽에 새로운 문구가 깜빡이며 나타났다. 마치 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재생 버튼 나의 상태창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나는 얼어붙었다. 상태창. 아이들이 말하던 게임 속에서나 보던 바로 그 단어. 이것은 현실인가, 게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인가.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당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외면해야 했다. 이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악마의 유혹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심장은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호기심이자 미지에 대한 이끌림이었다. 나의 회색빛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색깔.
나는 그 푸른빛 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5편, 나의 상태창. 상태창, 부모님이 그토록 혐오하던 악마의 유혹과 같다고 말하던 게임 속에서나 보던 단어였다. 현실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단어. 그것은 내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예, 아니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선택지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 또한 악마의 속삭임일까? 나를 타락시키기 위한 환상일까? 머리로는 아니오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모든 걸 잊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부모님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나의 회색빛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온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나도 모르게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어젯밤 내 마음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한 벽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낯선 감정이 태어나 처음으로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시스템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이 회색빛 인생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딱 한 번만 확인만 해보는 거야.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어차피 꿈일지도 모른다. 꿈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나는 그런 비겁한 자기 합리화 끝에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떠있는 예라는 글자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없었지만 내 의지가 전달된 순간 푸른빛 창이 확 하고 빛을 발했다. 기존의 작은 창이 모래처럼 흩어지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 훨씬 더 크고 상세한 정보창이 나타났다. 나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수치로 표현한 듯한 적나라한 데이터.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상태창이었다. 강준우, 레벨 1, 칭호, 없음, 스탯, 근력 2, 민첩 3, 체력 3, 지능 7, 위지력 2, 용기 1, 스킬, 없음, 상태 이상, 만성적 위축.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멍하니 그 정보창을 바라보았다. 근력, 민첩, 체력.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 낮은 게 당연했다.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수준일 거라 짐작했다. 지능이 7이라는 건 의외였다. 그래도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건가. 어쩌면 나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자부심이 싹트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생각들은 다음 항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숫자. 내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한 잔인한 통찰. 용기 1, 고작 1,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완벽한 부연 설명처럼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은 한 줄의 문장. 상태 이상, 만성적 위축, 만성,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병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회색빛 세상, 보이지 않는 벽 안에서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마주했다. 회색빛 세상 속에서 색깔을 잃고 살아온 소년의 비참한 민낯이었다. 푸른빛 상태창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나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듯 공중에 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창은 마치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6편, 스탯, 용기 1. 숫자 1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나의 지난 15년 인생을 요약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데이터였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애써 잊고 있었던 나의 비겁한 순간들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장난을 쳤다는 오해를 받아 선생님께 불려간 적이 있었다. 나는 너무 억울했지만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결국 나는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서야 했다. 그때 만약 내게 아주 조금의 용기라도 있었다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하굣길 골목에서 동네 형들이 내 어깨를 툭 치며 1,000원만 달라고 했다. 주머니에는 분명 5,000원이 있었지만 나는 무서워서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내 주머니를 뒤지지는 않았지만 욕을 하며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는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만약 내게 반항할 용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철민이가 용산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던 호기심을 억누르고 학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버렸다. 그때 만약 친구의 제안에 응할 용기가 있었다면 나의 모든 과거가 그 숫자 1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 나는 내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보여준 진실은 달랐다. 나는 똑똑한 아이도 성실한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용기 없는 아이일 뿐이었다. 비교적 높은 지능, 7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부당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다.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 쪼가리에 불과했다. 실행할 힘이 없는 지식은 공허한 자기만족일 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벽.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다고 믿었던 그 벽은 사실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길들이는 거대한 사육장이었다. 그 안에서 나의 용기는 자라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퇴화해버린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만든 세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올바른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상태창은 사라지지 않고 밤새도록 떠 있었다. 마치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는 이대로 숫자 1위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이냐고. 7편, 부모님의 경고. 상태 이상, 위축.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상태창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익숙한 아침의 소음이 들려왔다. 혹시 모든 게 길고 지독한 꿈이었을까?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각성이 모두 하룻밤의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비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회색빛 세상이 더 편안할 테니까. 나는 애써 밤사이의 일을 잊으려 하며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 식사, 똑같은 아침 뉴스, 그리고 똑같은 부모님의 걱정 어린 잔소리. 모든 것이 나의 세상이 아직 안전하고 변함없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저런 짓이나 하러 다니니.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심층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현란한 오락실에서 돈을 탕진하는 아이들. 아버지는 혀를 차며 신문 너머로 나를 쏘아보셨다. 그 시선은 늘 그랬듯 나를 관통하여 올바른 아들 위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준우 너도 명심해라. 요즘 애들 이상한데 휩쓸려서 인생 망치는 거 한순간이다. 특히 그 용산인가 뭔가 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긴 학생이 갈 곳이 아니야. 용산. 그 단어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내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도 국그릇을 놓으며 맞장구를 치셨다. 맞아요. 당신 친구 아들도 거기 드나들다가 성적 다 떨어지고 아주 사람이 변했다잖아요. 다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그런 거예요. 준우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돼. 쓸데없는 데 한눈 팔지 말고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두 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못과 같았다. 나의 세상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어젯밤 생긴 미세한 균열이 보일세라 쐐기를 박는 듯한 대화. 다른 세상을 아주 잠깐이나마 상상했던 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했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서 다시 푸른빛 달림이 번쩍였다. 꿈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현실이다. 부모님의 강력한 경고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용기 스탯이 1인 당신은 저항에 실패합니다. 상태 이상, 위축이 발생했습니다. 별표 모든 행동에 소극적이 되며 자기주장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어젯밤 상태창에서 봤던 만성적 위축이라는 글자가 현실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다가왔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고개는 저절로 숙여졌다. 반박은커녕 다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고,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모두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네, 명심할게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나의 용기 스탯 1이 이토록 처절하게 현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회색빛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나를 옥죄고 있었다. 8편, 마음속에 싹튼 위문. 학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상태 이상, 위축, 효과 때문인지 평소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침에 겪었던 일은 늘상 있던 일이었다. 언제나처럼 순종적으로 대답했고 상황은 평소처럼 지나갔다. 부모님은 나의 대답에 만족하셨을 테고 나는 올바른 아들 위 역할을 무사히 수행했다. 하지만 무언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나라면 그저 부모님 말씀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력감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이것이 상태 이상이라는 것을 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극복해야 할 디버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다. 나의 감정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시선. 왜 나는 저항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위축 상태에 빠져야만 할까?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다. 나는 언제나 부모님이 만든 세상의 규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오답이라고 생각했다. 그 규칙의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시스템은 나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스탯, 레벨, 스킬. 이것들은 모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들이다. 지금 나의 용기가 1이라면 노력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만성적 위축이라는 상태 이상도 어쩌면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일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처음 나타났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시스템이 당신의 성장을 염원합니다. 성장. 그 단어가 심장을 작게 울렸다.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듯한 단어.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부모님이 만든 회색빛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은 내 인생 처음으로 스스로 품어본 의문이었다. 누군가 주입한 생각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의 생각. 어깨를 누르는 위축의 무게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을 트우고 있었다.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강준우가 아니었다. 9편, 돌발 퀘스트, 금단의 땅을 밟아라. 며칠이 흘렀다. 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갔고 부모님의 통제 아래 움직였다. 하지만 내면은 조용한 격변을 겪고 있었다. 나는 수시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상태창을 불러내려 애썼지만 시스템은 그날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밤에 꿨던 지독한 악몽처럼 나의 처참한 스탯은 기억 속에만 선명하게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것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지독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점차 헷갈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토요일 오후 어머니는 내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시내의 큰 서점에 가서 아버지가 주문한 전문 서적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모처럼 주어진 외출 허가였다. 물론 목적지가 서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익숙하게 시내로 향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서 내 마음속에 싹텄던 작은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그 푸른빛 창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서점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혼잡한 승강장. 무심코 다가오는 열차에 올라탔다.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젯밤 보았던 나의 상태창을 떠올렸다. 용기 1점, 만성적 위축.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정말 이대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걸까? 잘못 탔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지하철은 두어 정거장을 지난 후였다. 내가 타야 할 2호선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1호선이었다. 깊은 생각에 빠져 노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속으로 자책하며 어쩔 수 없이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용산. 그 이름이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악의 소굴이라 말했던 곳, 어머니가 영혼을 좀먹는 곳이라 경고했던 곳, 금단의 땅. 나의 위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만 같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절대 쳐다보지도 발을 들여서도 안 되는 곳.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빨리 문이 닫히고 이 불길한 역을 떠나기만을 바랐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이곳은 위험하다고, 너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하철 문이 스르륵 열리고 용산역의 플랫폼이 눈에 들어왔다. 후텁지근한 공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때였다. 여는 대괄호 느낌표 닫는 대괄호. 잊고 있던 혹은 꿈이라도 치부했던 푸른빛 창이 번개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돌발 퀘스트. 금단의 땅을 밟아라. 별표 설명. 미지의 세계. 용산 전자상가를 탐험하십시오.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확인하고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십시오. 별표 제한 시간. 없음. 별표 보상. 스킬. 관찰 9.1. 스탯. 용기 플러스 1. 별표 실패 시. 없음. 나는 얼어붙었다. 퀘스트. 그리고 보상. 스탯. 용기 플러스 1. 그 문구가 내 망막을 태울 듯이 강렬하게 빛났다. 1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2로 바꿀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만성적 위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 이것은 악마의 유혹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기회인가?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닫히는 문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대로 안전한 회색 세상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금단의 땅에 발을 들여 성장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내 안의 모든 세포가 소리치고 있었다. 안 돼. 위험해. 돌아가. 하지만 숫자 1위 굴욕감과 성장이라는 미지의 단어가 주는 설렘이 처음으로 부모님의 경고를 압도했다. 10편. 우연을 가장한 필연.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닫히기 시작하는 출입문 사이로 몸을 날리듯 비집고 나갔다. 어이쿠.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나를 누군가 잡아주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등 뒤에서 지하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혔다. 끼익 하는 금소금과 함께 열차는 천천히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내가 타고 있던 나의 안전했던 회색빛 세상을 싣고서 나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것처럼 울리고 있었다. 내가 내린 건가? 스스로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다. 부모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던 내가 금지된 역에 제 발로 내렸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반항이었다. 너무나 소심하고 우연을 가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나의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다. 이건 우연일까? 내가 지하철을 잘못한 것도, 하필 그 역이 용산역이었던 것도, 그리고 절묘한 순간에 퀘스트가 나타난 것도.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극적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말했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위례 같은 것. 나의 회색빛 세상에 균열을 내고 나를 벽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운명.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죄책감이 조금은 옅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플랫폼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나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 같았다. 퀘스트 창은 여전히 눈앞에 떠 있었다. 스탯, 용기 플러스 1이라는 보상이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전자상가라고 쓰인 낡은 표지판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심장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역사를 빠져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의 공기가 폐부로 훅 끼쳐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정체 모를 기계음, 호객꾼들의 외침이 뒤섞인 거대한 소음의 파도.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존 냄새. 눈앞에는 거대한 상가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입구에 서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던전 입성이었다.